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대인관계와 사회심리를 알 수 있는 육신론입니다. 육신은 타 육신과 생화극제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데요. 사주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육신의 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치에 따른 정인의 다른 해석 살펴봅니다. 자, 연월일시에 담겨있는 정보로 그 사람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고 단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월일시에 담긴 정보의 이 해석을 가지고 또 다른 명리학에서 공부하는 음양오행, 월지에 따른 배합, 일간의 특성, 천간의 배합, 일간의 왕색 강약, 또 억부, 일주의 특성, 십성, 조후, 육신의 생화극제, 그리고 격국, 용신 등을 순차적으로 공부해서 또 임상을 연구를 꾸준히 해서 통합적인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연월일시에 담긴 정보인데요. 연천간에 있는 이 자리에 어떤 육신이 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첫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연천간은 이 사주의 주인의 첫인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이렇게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큰 사회, 국가, 해외. 자, 그리고 지지는 연지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집안 내력, 조상, 또 집안의 분위기, 문화를 알 수가 있겠죠. 월천간에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망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사회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월간은 직업화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월지는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해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태어난 그 자라난 환경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성, 이 직업이 또 출발을 합니다. 진로 역시도 월지를 통해서 살펴보죠. 자, 일지입니다. 일지는 일간의 현재 상태, 그리고 개인성, 배우자의 상태, 나의 신체 상태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지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말년, 그래서 부부의 결혼 생활의 끝이 어떻게 될지도 또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의 또 취미 생활은 어떤가, 또 시지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가장 무의식적인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욕망, 누군가가 알 수 없는, 나조차도 사실 잘 모르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비밀 공간, 나의 마음속, 또 이 시주를 통해서는 또 자녀가 어떤지 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육신이 지지에 근이 되어 있고 또 천간에 있으면 그 육신의 작용이 굉장히 선명해지죠. 또 천간이 지지의 근을 해야만 우리가 그 대표권을 갖게 되고 또 행동의 명분이 확실해지는데요. 근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육신이 이렇게 천간에 있다면 어디라도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사람이 연지에 이제 근이 되어 있다면 명예가 드러나고 공론화되고 사회적인 지위와 또 그런 직위와 또 관련이 있겠죠. 큰 사회. 물론 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월지는 지복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소유, 또 내 것과 상대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일지에 근이 되어 있다면 이곳은 인복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배우자 자리이기도 하죠. 나를 추종하는 또 사람들이 일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지와 일지가 삼합으로 되어 있다면 더더욱 인복이 있다고 말을 하죠. 자, 일간이 간여지동이면 상대방을 오히려 좌지우지하고 또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성도 있고요. 또 나와 너는 달라 라고 하는 또 배타성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보적이죠. 자, 시지에 육신이 근이 있다면 취미생활이나 개인성이 강하고 시지에 근을 하고 있다면 취미생활이나 이 어떤 개인적인 곳에서 그 육신을 드러낼 수 있죠. 자,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하는 것이죠. 일간을 생하는 오행으로서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또 지식을 활용합니다. 지식을 활용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중적인 지식, 상식적인 사람을 우리는 정인이라고 하죠. 자연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류를 보존하게 되는 작용으로서 헌신하는 생모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관에 맞추어서 행동하기 때문에 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자격, 또 어떤 문서, 진리 탐구, 또 이런 관에 맞는 행동과 같은 것이 바로 정인입니다. 이 정인은요, 아는 만큼 말하고 또 그 아는 것이 많기를 바랍니다. 정인은 정말 잡다한 지식이 많고요. 백과사전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지식을 쌓은 사람도 있지만 또 실제 지식을 쌓았다기보다는 그 지식적이고 싶은 거죠. 상식적이고 싶은 거죠. 만물박사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공부를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책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정인들은 정말 집에 가면 책도 많고 책장에 책이 많이 꽂혀져 있는데 사실 그것을 다 보았다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만약 정인이 근이 지지의 근이 되어 있다면 보았을 가능성이, 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아는지, 내가 아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주 답답함이 있죠. 특히 이 정인은 다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덜 준비된 상태에서 나아가지 않죠. 그리고 지식이라고 했으니 노동이나 이런 기술보다는 지식을 선호하고 어떤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다. 또한 정인은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정관이 생을 하기 때문에, 정관의 생을 받기 때문에 권리가 있죠. 그리고 명예와 명분을 쫓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 생각을, 정인들은요, 정인이 많으면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자, 이러한 정인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 국가 자격, 관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다. 그래서 국가 자격, 어떤 문서, 또 유가증권, 또 계약, 허가, 권리, 지식, 상식, 사랑받은 과거, 생각, 또는 정인이 너무 왕하면 게으름, 또 특히 현실적인 생각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극인이 되지 않으면 더욱 게으릅니다. 또 양심적이죠. 융통성이 없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인이 이제 연간에 있다면 이 연간에 정인이 있다. 자, 이 연간의 정인은 첫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순종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잘 수용합니다. 또 착한 인상이에요. 그리고 국가기관과, 여기가 국가니까, 국가의 자리니까 국가기관과 좋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국가에서 인정해준 사람, 또 어떤 윗사람으로부터 후원을 많이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연간에 정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연지에 정인이 있다면 조상의 모습이에요. 조상. 그 가문의 문화입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륜과 천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과거의 학문이죠. 그래서 윤리, 또 그러한 과거의 학문들, 이러한 역사,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자 집안일 수도 있고요. 또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전통을 되게 중요시 여기니까 막 제사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겠죠. 조상으로부터 나의 권리를 또 이어받은, 그래서 어떤 유가증권 같은 것도 이 조상에게 물려받았을 수 있겠죠. 월간의 정인이 있다면 직업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사람의 사회활동입니다. 그래서 월간의 정인이 있다면 자격증, 어떤 자격,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공인된 자격, 권리, 또 교육, 공부, 교육자, 행정공무원, 또 스펙, 그 사람의 능력, 상사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활동이니까요. 또 권익을 보호하는 직업입니다. 권익을 보호하는 직업. 그러니까 권익을 보호하니까 교육자, 행정공무원, 그렇죠? 자, 월지에 정인이 있다면, 이 자리에 정인이 있다면 세상 물정이 어둡고 도덕과 너무 그런 양심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리고 부모가 되게 도덕적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양심적이야. 네, 그런 부모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굉장히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길러진 거죠. 특히 월지에 정인이 있으면요, 자기의 권리가 정말 짱짱합니다. 정인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이미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이 만약에 정인이 지지에서 바로 이렇게 제극인을 당한다면 좀 정인이 위태롭죠. 제극인이 당하지 않도록 또 구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자, 일단 정인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나를 돕는 조력자가 있는 환경이다. 자, 일지에 정인이 있다면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불통입니다.
예, 자기 말만 하려고 하죠. 자기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고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또 자기 합리화를 잘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일 수도 있죠. 융통성 없고 자기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간의 이 일지니까 더더욱 자기 권리가 중요하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월간에서 직업적으로 사용한다. 혹은 이 월지에서 정인이 튀어나왔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직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권익을 보호하는 직업이 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런데 일지에 있다. 그럼 자기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수적이고 또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자존감이 높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만심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우리가 시간에 이제 정인이 있었다. 시간에 정인이 있다면 세심한 성격에 또 아주 이 자녀의 자리에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를 내가 말년까지 부모를 챙겨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오히려 케어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래서 정인들이 또 부모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하지 않았어도 부모에게 끝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인이 있는 천간에 있는 사람들. 또 어른스러운 자녀이죠. 만약에 여기에 자녀궁에 이 정인이 있다면 어른스러운 자녀일 것이다. 그리고 또 은퇴 후에도 권리가 생긴다. 은퇴 후에도 나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에게 유산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녀가 효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정인이 있는 사람은요. 자녀에게 또 물려주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녀에게 권리를 주는 거죠.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줍니다. 자, 이제 시지에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파묻혀서 놔두고 있다가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나서 그것이 아주 수백 배로 오른 거죠. 나에게 이런 재산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줬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는 정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숨겨진 기록들, 그리고 어떤 일기와 같은 것. 그래서 이 정인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시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 나만의 기록. 그래서 실제 정인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기록을 잘 남겨요. 그리고 쌓인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또 이 일기를 보면서 또 힐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정의는 없지만 왜 보통 글을 쓰고 나면 힐링이 되고 그걸 읽으면서 또 시간이 지나도 그걸 읽고 또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힐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만의 글을 쓰는 거죠. 일기와 같은 것. 또 아무도 모르는 문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인이 사주의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사주 위치별 편인의 작용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